네,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이슈 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전략과 그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함께 해주십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ES의 박수범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럼 세 가지 이슈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좀 뽑아주셨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는, 이건 계속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그야말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뭐 평소에 계속 반도체를 밀고 계십니다. 네. 론칭 이후에도 계속 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사님은요? 네, 저는 AI 성장은 진심이다. 네, 저도 그 진심이라는 거에 한 표 던집니다. 자, 우선 그럼 김진환 전문가부터 관련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델이 상당히 미장에서 좋은 모습이었죠. 맞아요. 예, 델의 어떤 제프 클라드 CEO가 AI에 최적화된 강력한 서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문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델이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까지 해서 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센 거예요, 진짜.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오늘 아침에 반도체 봤습니다.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SK 하이닉스까지 뭐 상당히 강세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뭐 엔비디아랑 AMD가 강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I 칩 관련해서 뭐 델도 서버 모멘텀이 뭐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 AI 칩이니까 결국 HBM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미반도체 HPSP 많이 저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가 밀었는데 오늘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종목들 말고도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상당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관련주인데 액침 냉각으로도 상당히 뭐 강세인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GST, 뭐 KN솔 이런 것들도 액침 냉각 쪽인데 이쪽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관심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상당히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지금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승이 뭐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번에 뭐 샘 올트먼 CEO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일경? 네. 예, 일경의 어떤 투자 금액을 좀 모으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섹터는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숫자로 증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거품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IT 버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게 어떻게 버블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실적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연히 엔비디아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지속적으로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뭐 저희 이제 선거 시즌이 뭐 4월이기도 하고 네. 뭐 셀인 메이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서 우선은 5월 전까지 그래서 3월까지는 저는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당연히 뭐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AMD도 좋으니까 AMD 관련해 매커스도 좀 좋았었고요. 엔비디아 좋으니까 당연히 연합구인 SK 하이닉스 좋고 SK 하이닉스 향 종목인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그 흐름.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지속적으로 HBM 소프트는 좋긴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삼성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뭐 저희 메타 CEO 방문할 때도 AI 온디바이스 AI 칩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 하면서 제주반도체를 계속해서 언급드렸는데 맞아요. 바닥 반등 오늘 나오거든요. 제주반도체가. 5%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삼성전자도 그냥 이렇게 죽을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되게 위대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반도체 하면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뭐 삼성의 어떤 이런 AI 칩 쪽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번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CXL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 순환매 정도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HPSP하고 제주반도체는 오늘 강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전체로 딱 보니까 한번 시세 나와다 눌렸다 다시 가는 거라서 네, 지금도 맞아요.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저희 또 주제이기도 했던 또 2월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네.
살아나고 있거든요. 낸드도 조금 이제 드디어 반등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돌아가면 순환매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님 가볼 텐데요. AI 성장은 진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4%를 넘기면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지금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하나의 그렇죠. 기준점으로 네.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TSMC가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위가 뭐 미디어텍이라든가 이렇게 좀 반도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가권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좀 끌어올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지수랑 거의 맞먹는 대만 가권 지수의 움직임을 좀 바라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랑 지금 현재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지금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AI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조차도 AI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다. 우리가 의심할 부분은 좋게 아니다라고 보네요. 네.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AI 관련돼서 반도체 칩 관련해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주게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종목은 지금 현재 뭐 많은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그동안 보면 이제 후공정 쪽 패키징이 워낙 HBM 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강했었는데 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보면 이제 전공정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PSK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제 지금 후공정 쪽으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저는 좋다 보고 있습니다. 에러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렇기 항상 저 때문에. 두 종목 끼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AI 반도체 계속 가는 움직임 속에서 특별히 또 봐야 될 종목으로 좁혀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인터배터리 2024 개막이 임박했다. 이게 보니까 독일에서 하네요. 6월 19일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인가요? 이것도 유럽이군요. 제가 찾아본 건 인터배터리 유럽을 찾아봤네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어쨌든 또 다른 모멘텀이 일정상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전고체와 LFP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좀 보더라도 좀 많이 좀 변했어요. 그만큼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 좀 좋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작년 3분기, 4분기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쪽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잘 판매가 되고 있고 ESS도 좋고 최근 또 그리고 LFP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그 대신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에 대해 이제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되지 않겠냐. 그리고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미국의 MSCI에도 편입이 되지 않겠냐. 5월 달에. 이런 네.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랑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 추세를 전환되면 나머지 밑단에 있는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온다는 관점이시군요. 그렇죠. 같이 간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포스코 예.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대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사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긍정적이라면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거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더 이상 크게 출렁이면서 주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조금씩 담아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가 괜찮습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더 괜찮습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 먼저 선방으로 움직이는 움직였던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도 좋긴 한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좀 더 관심을 좀 더 둬야 되지 않나. 근데 보면 오늘 같이 보면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움직일 때 네. 에코프로는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시소 게임처럼 형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누가 정말 딱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좀 미세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둘 다 좋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계속해서 키 맞추기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 기준으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전문가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LFP네요. 네, 죄송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인터배터리 2024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6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8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기업 이제 500여 개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기술 가축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형 관련주 종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 좀 네.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미 지금 LFP 배터리가 오늘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탑 머티리얼 같은 것, 그다음에 캠트로스 같은 것들이 좀 움직이고 전고체 쪽에서는 또 특히나 이제 오늘 전고체가 덕산테코피아 정도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22%예요. 급등중이군요. 예. 그래서 요거를 방송 전에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급등이 나와서 요걸 또 이야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강한 모습이어서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고체 배터리 자체 개발 시험 생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뉴스에 네. 나왔는데 그것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쪽이나 LFP 같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이 아무래도 뭐 테마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도 저희 이제 이사님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액면 분할 이슈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또 이제 포스코 쪽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테마주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순환매 장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흐름이니까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뭐 저러고 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주총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그래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탑머티리얼 LFP 쪽이 오늘 좋아서 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좀 강한 모습이어서 제가 하나 좀 찾은 게 있는데 LG 엔솔하고 이제 파우치용 배터리 레이저 세정 장비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회사가 IMT입니다. IMT. 네, IMT가 또 이제 EUV 공정에도 레이저 장비도 또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HBM 어떤 세정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HBM 겹테마이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번에 차세대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 최초 공개이니까 저는 관련주로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찾아보니까 실적적으로 조금 뭐 부진했습니다. 부진한 건데 오늘 상반기 이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이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네.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주가도 뭐 괜찮아 보여서 아이템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원래 두 종목인데 하나 더 갖고 와주셨네요. 자, IMT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은 유가 좀 볼 텐데요. 또 간밤에 유가가 또 $80 근처까지 갔습니다. 가솔린 선물 가격이 5개월내 최고치를 쳤고요. 그리고 난방료 역시 2주의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다시 좀 경기가 살아나는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정제 마진도 강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사님은요? 네, 중국 시장 양해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간밤에는 뭐 유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원유 감산을 올해 중순까지 연장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연초까지였는데 네. 중순까지 연장을 해서 이제 감산이 6월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유가가 조금 지금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기준에서 지금 $80를 좀 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뭐 결론적으로 이게 이 원유 가격이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요 부진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근본적으로.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선물 가격에 좀 연동을 좀 많이 하는 이 원유가 크게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뭐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런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네. 크게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급등이 한번 나와야지 그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근데 뭐 차트상으로 보면 또 한 번은 또 튈 수 있어는 보이는데.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좀 테마주 같은 것들을 좀 가져가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조금 이 개선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S-오일 같은 그런 정유주 같은 것들은 뭐 상당히 호재이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가다 오늘 좀 약간 좀 쉬워줍니다. 네, 이미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도 이제 이 정유주에 대해서 계속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죠.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력하더라고요. 네, 유력한데 이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정통 에너지 SMR 같은 원전과 그다음에 원유 쪽을 좀 많이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신재생보다는 그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뭐 대선 수혜주라고 하나요? 미국 그리고 대선 예, 수혜주. 뭐 정제 마진이 솔직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유주의 어떤 주가에 있어서. 그래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좀 내려오면 S-오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오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사님께서는 이제 중국에서 양회, 이제 3월에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좀 미리 읽어보자고 얘기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유가가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뭐 또 나온 내용들 보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도 지금 2분기까지 지금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자율적 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감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가 움직임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현재 뭐 잘 움직여주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또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화력발전소가 좀 중국 쪽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돌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경고 등이 켜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 쪽에서의 제조업이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유출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무튼 유가의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중국의 이번 양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경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와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유가 관련해가지고 종목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롯데케미칼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S-오일도 좋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대한유화라든가 뭐 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이 괜찮고 S-오일만 약간 밀리네요. 네. 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오늘 좀 4% 정도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만 더 잘 형성되어 준다면 추세적인 변화도 한번 좀 단기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까지 관련해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S-오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김진환 전문가, IES의 박수범 이사였습니다.